술을 마시면 혈당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당뇨인한테는 특히 더 추천하지 않습니다. 숙취가 있을 때는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회식 같은 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술 마시면 혈당이 오히려 떨어진다는데 당뇨에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하고 또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면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계속 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술을 마시면 간은 일단 다른 일을 미루고 알코올 해독부터 해요. 간이 알코올 분해만 하고 있으면 당을 방출하는 과정이 멈추면서 혈당이 안 올라가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혈당은 떨어지고 있는데 간에서 혈당을 생성하지 않으니까 저혈당이 발생합니다. 음주 후에 발생하는 저혈당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저혈당 증상이랑 술 취한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의식이 혼미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저혈당 증상인데 술 취한 상태면 사실 이게 음주 때문에 발생한 취한 증상인지 아니면 저혈당 증상인지 이게 구별이 어렵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저혈당인지를 못 알아차려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알코올 저혈당 효과는 음주하고 나서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녁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침에 딱 공복 혈당을 쟀는데 술 마신 다음날은 나는 혈당이 좋아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은 술 마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네, 음주는 인슐린 저항성에도 나쁘고 췌장 세포에도 나쁘고 결과적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 또 인슐린 맞고 계신 분들 드시면 특히 위험하고요. 당뇨 합병증 있으신 분들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주는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술 종류에 따라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주는 탄수화물이 0이니까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당뇨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맥주나 막걸리에 탄수화물이 더 있기는 한데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몇 잔 마신다고 해도 밥 한 숟가락보다 적습니다. 탄수화물보다는 이 술이 문제인 거는 알코올 성분이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단기적으로는 저혈당, 장기적으로는 혈당 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주종이 뭐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냐 이것보다는 총 알코올 섭취량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코올 양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요만한 거나 아니면 맥주 한 잔 요만한 작은 캔을 드시나 보통 주종이랑 상관없이 술 한 잔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시는 잔수를 무조건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 특히 잦은 술자리나 과음, 높은 도수의 술이 당뇨 증가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잦은 술자리, 과음, 높은 도수 셋 다 당뇨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게 되게 문제인데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간이 쉴 시간이 없어서 알코올 영향이 누적되면서 만성적인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또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베타세포에도 알코올이 악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췌장 건강에도 술 마시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반주하시는데 매일 드시면서 양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한 잔인데 매일 마셔도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잔이라도 매일 마시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간 건강과 당뇨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소량이라도 음주 횟수는 가능하면 적게 최소한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음도 굉장히 안 좋은데 아까 알코올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음을 해서 섭취 알코올량이 늘어나면 몸에 굉장히 무리를 줍니다. 한 번만 과음해도 췌장은 크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음주는 당뇨뿐 아니라 간 질환에도 안 좋고 비만에도 안 좋고 심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췌장에도 안 좋고 아무튼 거의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해무익합니다. 예전에는 의학적으로도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완전 금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넣은 약술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뇨 환자에게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약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당뇨인한테는 특히 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당뇨인한테는 너무 안 좋고 약제의 효능보다 알코올의 해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다가 담금주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을 쓰잖아요. 그래서 더 나쁘고 또 약술 만들 때 설탕이나 꿀 이런 거 넣는 경우가 많은데 당분은 혈당을 엄청 높이기 때문에 더욱 안 좋습니다. 약술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술은 술입니다. 일반 술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제의 효과를 뭔가 내가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술이 아닌 방법으로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아니면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한약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방 숙취 해소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주를 하고 나서는 일단 간이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간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보통 많이 하시는 해장 방법 보면 꿀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당뇨 환자인데 꿀을 먹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서 간이 당 조절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에 꿀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뭔가 뭐 해장국이나 뭐 매운탕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좀 맵고 짜고 이런 국물 음식을 좀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속은 풀리는 것 같지만 숙취 해소 효과는 없고요. 짠 음식은 탈수를 더 악화시키고 또 혈압도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위장에도 안 좋고 이미 술 마셔가지고 위장에 다 자극받아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계속 술을 매운 걸 먹어가지고 부담을 주면 뭐 위험에도 안 좋고 위궤양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아이스로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정신이 막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은 들 수 있는데 회복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탈수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숙취가 있을 때는 수분 보충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 보리차 이런 걸 수시로 계속 드셔가지고 탈수를 계속 예방해 주시고 계속 수분 보충해 주셔야 되고 수분 보충을 하면 이게 술 마시면 알코올 대사하면서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수분 보충을 하는 게 도움을 주고 물을 계속 마셔줘야 그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이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나 피로감이나 이런 숙취 증상 같은 것도 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숙취에 좋은 한약들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음주 전후로 드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또 숙취 있을 때 음식은 좀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거 아까처럼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많이 주무시고 되게 술 마시는 거는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많이 자서 회복을 돕고 그 다음 술자리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둬야 좀 간이 그 일주일 사이에 쉴 시간이 생기면서 그나마 좀 몸의 데미지를 경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당뇨 환자가 지켜야 할 현실적인 음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당뇨 환자는 금주가 원칙이고요. 왜냐면 알코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혈당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고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당뇨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간에도 안 좋고 췌장에도 안 좋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금주가 원칙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 되는 분들이 혈당 조절 잘 안 되는 분, 당뇨 합병증 있는 분 그리고 뭐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시거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 복용 중이신 이런 분들은 완전히 금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회식 같은 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고 합병증이 없는 분들만 음주하셨으면 좋겠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당화혈색소는 괜찮아도 좀 오르내림이 심한 경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음주는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정말 혹시 술을 드시더라도 한 잔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 빈도는 최대로 허용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안 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한 최소 2,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이랑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되는데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마시면 알코올 영향이 좀 누적되면서 고혈당도 생기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회식 자리에 갔다 그러면 일단은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복에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혹시 모를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 뭐 작은 거 조금 챙겨가시고 작은 주스팩 아니면 약국에서 포도당 정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요만한 건데 그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는 안주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채소 샐러드 이런 거 먼저 드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놓으면 알코올 흡수를 늦춰서 급격한 혈당 변동을 예방해줘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좀 드시면 되는데 뭐 두부나 생선구이나 회, 버섯이나 뭐 버섯 전골 같은 거, 해물 이런 단백질 안주로 배 채우시고
드시고 술은 그 다음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또 드시면 안 되는 안주는 피자, 떡볶이, 라면, 치킨 이렇게 4가지 드시면 안 되고, 이게 다 고지방이거나 정제탄수화물이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급증시키고 다음날부터 혈당을 확 올려요. 막 감자튀김이나 부침개 이런 것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먹는 순서 다시 정리해보면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술 조금, 이 순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주할 때도 일반 식사할 때처럼 거꾸로 식사법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계속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물을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드세요. 술 한 잔에 물 한 잔. 물이 잘 안 먹힌다. 그럼 탄산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도 동일한 용량으로 한 잔씩 드시기 꼭 기억하세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물 한 잔 더 드시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혈당 측정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조금 혈당이 낮게 나왔다, 저혈당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간식 같은 거 간단하게 드시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식사를 평소보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뭐 밥량도 약간 줄이고 채소 좀 더 먹고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뭐 운동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런 좀 평소보다 더 혈당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주무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며칠 지내주셔야 좀 이 음주로 인한 당뇨에 미친 악영향이 그나마 조금 완화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어차피 혈당 올랐으니까 그냥 과식하는 거, 아니면 술 마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연속해서 또 술 마시는 거, 그리고 혈당 측정 그냥 무시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뭐 회식을 아예 피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 따라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 위험도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하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먼저 사상체질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사상체질은 조선 후기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의학으로 사람의 장기, 대소, 강약에 따라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타고난 장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에 취약한 이유도 체질마다 제각각입니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당뇨와 술을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군 체질은 바로 태음인입니다. 간대폐소라고 해서 간 기능은 좋지만 호흡기가 약한 체질인데요. 태음인은 바로 당뇨 위험이 1위인 체질이기 때문이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체질이기도 한데요. 태음인은 체격이 좋고 무엇이든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흡수하는 힘에 비해서 내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아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 과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대로 몸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술안주까지 다 살러 가기 때문에 태음인이 술을 즐기기 시작하면 췌장에 기름때가 끼어서 혈당 조절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술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소음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음인은 신대비소라고 해서 신장 기능은 좋지만 소화기가 약한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4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내성적인 편이고 체구가 작고 소화력도 약합니다. 술 해독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체질인 것이죠. 소량의 술도 사실 위장에 부담을 주어서 혈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소음인이 당뇨에 걸린다면 대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인슐린 부족형일 가능성이 커요. 술은 소음인의 귀한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쓰게 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금주해야 할 체질입니다. 세 번째로 화가 많아 혈당이 튀는 소양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화 기능은 좋지만 배설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소화력이 좋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에 열은 많은데 자꾸 독한 술이 들어오면 췌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로 인해서 진액이 자꾸 마르면 심한 갈증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혈당이 널뛰기 쉬운 체질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태양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태양인은 폐대간소라고 해서 호흡기는 강하지만 간 기능이 약한 체질이에요. 한국인 중 1%도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체질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는 성질이 매우 강한 체질이고요.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술 자체가 독약입니다. 당뇨보다는 간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하지만 간이 망가지면 결국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 보이는 태음인이 실제로는 당뇨 합병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취약하고요. 반대로 가장
가장 못 마시는 소음인은 술 때문에 췌장 배터리가 가장 빨리 방전됩니다. 결국 체질을 불문하고 당뇨 관리 시작은 내 체질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자극하는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체질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간은 튼튼하지만 기름때가 잘 끼는 태음인은 비만형 당뇨를, 소화기가 약해 해독력이 떨어지는 소음인은 인슐린 저하형 당뇨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체질이 무엇이든 술은 췌장을 야근시키고 번아웃을 앞당기는 주범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흔히 소주는 증류주라 당이 없어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곡주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술 종류에 따라 당뇨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에 안전한 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 종류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미할 뿐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똑같습니다. 우선 소주는 당이 없으니 괜찮다는 오해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에는 곡물에서 유래한 당질이 들어있어서 마시는 즉시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증류 과정에서 당이 빠지는 건 맞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알코올 그 자체입니다. 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인식이 됩니다.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본연의 임무인 혈당 조절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소주를 마시면 당장은 혈당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간이 파업을 하면서 다음날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술을 습하고 뜨거운 기운, 즉 습열 덩어리로 봅니다. 소주 같은 독주는 이 뜨거운 기운이 훨씬 강해요. 몸속의 지운을 말리고 췌장에 화를 입힙니다. 맥주나 막걸리는 습한 기운이 강해서 몸을 붓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기름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국 소주는 췌장을 태우고 맥주는 췌장에 기름을 끼게 하니 둘 다 당뇨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주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간이 당을 생성하지 못하게 막아 일시적으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음주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술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낮아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70대 어르신이 막걸리를 저녁에 마시면 아침에 공복 혈당이 낮아져서 매일 막걸리를 밤에 반주로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몸이 좋아져서 공복 혈당이 낮아진 게 아니라 간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간 기능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혈당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맥주가 곡물당 때문에 나쁘다면 소주는 높은 알코올 도수 자체가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술 종류를 가리기보다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인 간과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당뇨 관리 정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당뇨 환자 수 증가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사실 한국 특유의 가혹한 음주 문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마시는 방식과 환경이 우리 췌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어라 마셔라 라고 하는 과학 문화인데요. 췌장을 굉장히 폭격하는 문화거든요. 한국의 술자리는 보통 한두 잔으로 끝나지가 않죠. 알코올은 1g당 9kcal라고 하는 고열량을 냅니다. 여기에 삼겹살, 치킨 같은 고지방 안주가 곁들어지는 한국식 회식은 췌장에 칼로리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고열량을 처리하느라 췌장은 인슐린을 비정상적으로 쥐어짜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췌장세포가 빠르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독 소주 같은 높은 도수의 술을 즐기고 여러 술을 또 섞어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발달해 있죠. 도수가 높은 술은 위장점막을 자극해 당 흡수 속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혈당 조절을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폭탄주는 목 넘김이 좋아서 본인의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알코올을 단시간에 섭취하게 만드는데 이건 지친 췌장에게 채찍질하면서 전력 질주를 시키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독소를 완전히 해독하고 췌장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2-3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식하고 내일 또 반주 곁들이고 이런 식의 잦은 음주는 췌장에게 연중무휴 24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 배터리가 충전될 틈도 없이 방전되니 결국 인슐린 공장이 멈추고 당뇨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음주 문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강제로 고장내는 환경입니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쉴 틈 없이 마시고 과하게 먹는 문화 속에서 내 췌장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술을 잘 마시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 췌장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실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약재를 넣어 담근 약주, 약술은 몸에 좋으니 당뇨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약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정중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에게 약술은 약의 탈을 쓴 설탕 폭탄이자 췌장의 원수입니다. 왜 약술이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약술은 독한 술과 설탕의 합작품입니다. 약재의 성분을 우려내려면 보통 25도에서 35도 정도가 넘는 아주 독한 소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다량의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경우가 많죠. 약재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이 강력한 알코올과 당분의 파괴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재를 핑계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니 췌장에는 치명타가 됩니다. 실제 한의학에서 약을 다릴 때 술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한의학에서 술을 쓰는 이유는 약 기운을 몸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약 성분이 아니라 알코올의 독성과 당분만 혈관 곳곳에 처박히게 됩니다. 약을 먹으려다 혈관만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과 췌장에는 이중 과부하가 걸려요. 약술 속에 들어있는 약재 성분도 결국 간에서 대사를 거쳐야 합니다. 알코올 해독하느라 1차로 지친 간에 약재 성분까지 한꺼번에 밀어넣으면 간은 비명을 지릅니다. 간이 파업하면 혈당 조절은 완전히 멈춰버리죠. 췌장 역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세포가 직접 손상을 입어서 인슐린 공장이 멈추게 됩니다. 약성분 1%를 얻으려다가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 90%를 파괴하는 격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약재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성분을 굳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위험한 배에 태워보낼 필요가 없어요. 약으로 드시고 싶다면 술이 아니라 따뜻한 차로 우려 드시거나 한의사의 처방을 받은 탕약으로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약술은 약이 아니라 단지 약재 향이 나는 아주 독하고 달콤한 술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몸을 생각하신다면 약재는 술이 아닌 차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한방 숙취 해소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숙취 때문에 괴롭다 보니 당장 입에 달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하지만 당뇨 환자가 술 마신 다음날 꿀물이나 짬뽕을 먹는 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간과 췌장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꿀물과 매운 음식이 왜 위험할까요? 술을 마신 뒤에는 알코올 해독에 매달리느라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꿀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수직 상승하게 돼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맵고 짠 음식은 음주로 예민해진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서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를 위한 한방 숙취 해소 3대 비책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술로 인해 기력이 빠지고 소변으로 에너지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숙취로 몸이 천근만근일 때 맹물 대신 따뜻한 환기차를 드시면 혈당 안정과 기력 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의 열을 내릴 수 있는 칡차입니다. 한방에서 칡뿌리인 갈근은 술독을 풀고 진액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갈근은 몸속의 뜨거운 술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특히 술 마신 뒤 얼굴이 붉고 열이 잘 가라앉지 않는 분들에게는 갈근차가 최고의 천연 숙취 해소제입니다.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숙취 해소제에는 칡뿌리나 칡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소화기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위장을 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뇌와 장기가 쉬지 못해 숙취가 더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속이 너무 허하다면 맑은 콩나물국 같은 가벼운 음식 위주로 소량 드시고 어느 정도 기운이 나면 가볍게 계단을 오르는 등 몸을 움직여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숙취 해소의 핵심은 자극이 아니라 정화와 휴식입니다. 꿀물 대신 환기차나 갈근차를 선택하시고 지친 간과 췌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주는 것, 이것이 당뇨 환자가 건강을 잃지 않고 술자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명쾌한 방법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술 마신 다음날 꿀물 대신 환기차 한 잔을 선택하세요. 꿀물과 같은 단순당은 혈관을 망가뜨리지만 환기는 췌장을 깨우고 기력을 살려줍니다. 맵고 짠 음식으로 위장을 괴롭히지 말고 칡차나 맑은 국물로 간의 열을 내려주는 것이 당뇨 환자를 위한 진정한 숙취 해소의 정석입니다.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완전히 끊기 힘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한의사로서 제안하는 현실적인 음주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끊으세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생활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췌장의 생명줄이라도 붙잡는 차선책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주 횟수는 주 1회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우리 몸의 간과 췌장이 알코올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 뒤 다시 혈당 조절 모드로 돌아오는 데에는 최소 3, 4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마시는 건 췌장에게 퇴근하지 말고 계속 야근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술자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스스로와 타협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술 한 잔에 물 한 잔, 즉 1대1 법칙을 지켜보세요. 한의학적으로 술은 몸의 진액을 말리는 습열의 결정체입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합니다. 물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해서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올 수 있는 가짜 저혈당과 탈수 현상을 막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안주는 단백질과 비전분 채소 위주로 드세요. 술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과자, 튀김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안주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회, 살코기, 두부,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채소 안주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실천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술자리에서도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술의 흡수 속도를 늦춰 췌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세요.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속이 허하다고 해장국을 찾는 건 금물입니다. 간이 밤새 술을 해독하느라 지쳐 있는데 또 음식을 밀어 넣으면 당대사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며 따뜻한 물이나 환기차를 마셔 췌장에게 유급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셔야 한다면 간과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 횟수를 주 1회 이내로 최대한 적게 마시고요.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술 한 잔 마실 때 물도 반드시 한 잔씩 같이 마시는 1대1 법칙을 지켜주시고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기 위해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안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마신 다음 날은 지친 장기들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며 충분히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뇨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고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연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